아이들 이야기. 교사들 이야기. 시가 있고 노래가 있고 책이 있고 글 쓰는 이야기가 있는 학교종이 땡땡땡.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우, 또 이렇게 또 다시 또 만나 뵙게 되네요. 예. 네. 전예용 쌤, 네. 방학 또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진짜 특별한 방학을 보냈는데요. 와, 특별한 방학. 궁금하다. 네. 모기들이랑 같이 보냈습니다. 네? 모기들이랑. 모기들이랑. 네, 제가 모기 잘 물리는 사람이랑 뭐 연수 가고 뭐 하면 자기가 모기를 잘 물린대요. 그래서 제가 그 옆에서 안심하면서 잤거든요. 그런데 어딜 가든 저는 모기를 왕창 물려 있고 오히려 모기를 잘 물린다고 했던 사람은 하나도 안 물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아직까지 거무튀튀하게 그의 흔적이 아, 남아 모기 자국이? 있습니다. 예. 연수를 되게 많이 다니셨나 봐요. 네, 이쪽 저쪽 특히나 세종시를 많이 갔다 왔어요. 아, 이령쌤 연수 많이 다니시기로 유명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다니고 싶어요. 그만 다니셔도 될 것 같은데. 전국에 안 들은 연수가 없을 것 같은데. 아니요, 글쓰기 연수 하나 안 드는 것 같은데요. 아, 아직도 배울 게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탁쌤은 어떠셨어요? 저는 방학 동안에도 마을의 논문을 봤어요. 어, 작년까지는 우리 마을 전체가 친환경 농업해가지고 우렁이 농사를 지었거든요. 그 우렁이를 논에다 풀어놓으면 그 우렁이들이 그 피를 싹 갉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논에 피가 없는 건데 풀이 자꾸만 난다고 효과가 적다고 해서 마을 사람들이 이제 다 포기를 했어요. 그리고 약을 친대요, 제초제를. 안타깝다.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는 못하니까 저 혼자 이제 우렁이 농사를 계속 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잘 되는 꼴을 보여주고 싶었죠. 그래서 제가 성공하는 걸 보면 이제 마을 사람도 다시 우렁이 농사를 지을지도 모르니까. 근데 괜찮게 성공을 했어요. 오, 우리 논에는 비가 하나도 없더라고. 와. 올해 날마다. 비가 또 많이 왔는데 비가 많이 괜찮은가요? 왔잖아요. 예, 뭐 어쨌든 피는 없고 더군다나 또 우렁이도 먹을만하대요. 두 번인가 해가지고 잡아가지고 네. 우렁이 잡아서 마을길로 탁 걸어오는 거예요. 이 보라고 오. 맛있게 해 먹을 거라고. 그래서 우렁이 쌈밥, 뭐 쌈장 또 한 두어 번 해 먹고. 그걸 어떻게 해 드셨어요, 우렁이를? 그럼 우렁이 잡아다가 삶아가지고? 뭐 한 하루나 이렇게 담궈두면 이제 뭐 흙 이런 걸 뱉겠죠. 아, 그러면 삶아가지고 해감시킨 다음에? 예, 파내가지고 똥 빼고. 예. 되게 먹고 썰어가지고. 싶은가 봐요. 전 잡을 줄 알지만 또 요리를 못 해가지고 하여튼 먹긴 했어요. 된장국에도 넣어 드시고. 아니면 쌈밥? 된장 자기 쪽 가서 된장으로 제가 볼 하고. 때 이 반응은 지금 턱을 쭉 빼고 우렁이 얘기를 묻는 것으로 보아 좀 가져다 달라는 뜻이 아닐까요? 혹시 냉동실에 넣어놓은 거 있으면 좀. 아직 기어다니는 놈이 좀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탁쌤 마을로 와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노마 선생님은 어떻게 방학 지내셨나요? 저는 좀 스케일이 다른 방학을 보냈습니다. 오. 노르웨이에 저는 북유럽 우와, 노르웨이. 디제네 메카 덴마크와 저도 노르웨이를 이번에 여행을 한 3주간 갔다 왔습니다. 아, 3주 동안? 예. 거기 뭐 누가 혹시 아는 사람이 있어서 예, 갔다 제 오신 친한 후배가 거기서 한국식 뭐 퓨전 레스토랑 이런 거를 지금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북유럽 자체가 좀 비싼데 숙소나 이런 여러 가지 음식이 좀 아무래도 도움이 되니까 좀 돈이 덜 들거든요. 그래서 예, 갔다 왔습니다. 그럼 그분 집에서 빌부터 예, 있었던 그래서 빌부터 있었던 네, 거죠. 예. 그렇구나. 뭐 먹었는지 물어봐 주세요. 뭐 드셨죠? 주로 깻잎 같은 거 한국에서 사던 1,500원짜리 그 통조림 캔으로 깻잎? 통조림 깻잎이랑 그런 거 주로 먹었습니다. 제일 인상 깊었던 이야기 하나만 해주세요. 제일 인상 깊었던 건 이제 어쩔 수 없이 저는 이제 아이들을 좀 좋아하기는 하는데 근데 그 아이들이 노는 모습 중에서 어른들이 아이들이 놀 때 그것에 대해서 이제 좀 어른들이 볼 때는 좀 못마땅한 그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거기서 뭐가 있었냐면 제가 송수반이라는 그 오슬로에 있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호수인데 거기서 이제 피크닉처럼 앉아갖고 놀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수영하시는 분들이 무슨 그날 큰 모임이 있었나 봐요. 그리고 한 50명 넘게 그래서 그분들이 오시면서 그분들이 이제 큰 풍선 같은 걸 이제 물 위에다 띄워놓은 거예요. 호수 위에다가. 그러니까 단체 이름이 써있는 예를 들어서 무슨 우리나라로 치면은 무슨 뭐 영랑호 이런 식으로 딱 써갖고 띄워놨는데 아이들이 그 풍선을 보자마자 이제 거기 놀러 온 아이들이 난리가 난 거죠. 그 풍선을 발로 차고 끌고 다니고 자기네 이게 모임에 그걸 알리기 위해서 해놓은 건데 근데 아무도
어른들이 아무도 그것을 나무라거나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거나 아무도 그 관심- 아이들이 그 모임에 자제분은 아니고 상관없는 아이들이에요. 따로 온 아이들인데 그렇구나. 전혀 쳐다보지도 않고 저는 그게 너무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게 좀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그렇구나. 그러면 3주 동안 다녀오셨고 덴마크도 다녀오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덴마크도 이번에 좀 어떻게 보면 비용적으로 좀 부담이 됐었는데도 페리를 타고 17시간 동안 이제 페리를 타고 덴마크로 가서 코펜하겐에 가서 디자인의 진짜 메카죠. 디자인의 어떤 원조라고 할 수 있는 덴마크에 가서 눈으로 많은 디자인들을 보고 벼룩시장 가서 가장 싼 것들을 구입하고 왔습니다. 사진도 많이 찍으셨어요. 예, 사진 많이 찍었어요. 이렇게 여행들을 자주 다니시고 쉴 때마다 그런 게 음악의 원천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지 않나요? 좀 별로 상관은 없는 것 네, 같아요. 상관없어요. 그냥 음악은 음악이고 여행은 여행이고. 받아줄 법도 한데. 안 뭐 받아드리겠습니다. 여행 다닌다고 음악이 될 것 같으면 뭐 비행기 조종사들은 뭐 딩동댕. 그런데. 네. 아니 뭐 해외가 다 안 가요. 국내에서도 왔다 갔다 많이 하셨잖아요. 저는 이제 아기가 있어가지고 이제 워낙 어린 아기가 있어서 이제 방학 때 한 번만 이렇게 연수를 서로 이제 의논해서 맞췄거든요. 그래서 남해 상주에 남해 상주에 거기 이제 대안학교가 있는데 거기서 초등학생들이랑 하는 캠프가 있어요. 거기서 한 3박 4일 동안 같이 휴가 겸 해서 갔다 왔죠. 작년에 전유영 쌤이랑 같이 갔다 왔는데 올해는 전유영 쌤이 일정 때문에 바쁘셔서 올해는 노마랑 그리고 김준성 선생님이랑 같이 프로그램 노마랑 김준성 선생님은 음악 프로그램. 예. 저는 같이 애들이랑 이렇게 뛰고 노는 그 움직임 교육 프로그램 이렇게 해서 3박 4일 동안 지내다 왔어요. 그래서 역시 교실 이야기로 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탁쌤 교실로 한번 가보죠. 네. 지난 8월에 책이 새로 나왔죠. 이게 전 종교 서적이 아니냐고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하느님의 입김이라고 하는 탁동철 선생님의 책입니다. 아주 경철북에서 따끈따끈한 나왔죠. 책이네요. 네, 8월 아주 달에 따끈따끈한 나왔으면. 책인데 저는 네. 이거 받아가지고 네. 여러 권 사서 이미 자꾸 주변에 돌리고 있어요. 혹시 강요에 의한 거는 아니고요?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읽을 때마다 왠지 너무 좋아서 저희 옆반에 신규 선생님이 같이 이제 근무하고 계신데 그분도 드리고 또 이제 멀리 떠나시는 분한테도 드리고 막 네. 이랬어요. 저는 8월 마지막 주에 그 정교조 조합원 연수를 갔다 왔는데요. 거기서 하나만 갔다 온다면서요. 그건 이제 두 개 갔다 왔네요.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이제 역시 아내의 하레 같은 은혜를 입어 음. 갔다 왔는데 거기서 상담하시는 선생님이 이렇게 강의가 계획되어 있었어요. 조합원 간의 소통에 관한 그런 주제로 강의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일찍 오셔서 저희 이제 다른 이렇게 연수 받는 모습을 보시다가 그때 마침 그 양철부에서 나오셔가지고 책을 판매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 저희 팟캐스트를 같이 하고 계신 탁동철 선생님의 하느님의 입김이라는 책을 그분이 굉장히 유심히 읽으시더라고요. 웬 머리가 허옇고 굉장히 잘생기고 키가 훤칠하신 분이셔요. 근데 나중에 이제 강의를 할 때가 되니까 그분이 탁 일어나셔가지고 맨발로 이렇게 쓰셔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혹시 이 책 읽으신 분 있으십니까? 갑자기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 자랑스럽게 손을. 경상도 말투라고 했고 저는 뭐 이렇게 이미 다 읽었잖아요. 그래서 딱 들었더니 바로 마이크를 저한테 딱 넘기시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당황했죠. 어떻게 읽으셨어요? 그러시길래 저는 뭐 너무 당황해서 이런저런 막 이렇게 주저주저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이야기했더니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이 안에 사실 제가 하고 싶은 강의 주제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오. 네. 소통의 원형이 들어있다고 정확하게 표현을 하셨어요. 이 와. 책에 하나님의 입김에. 그래서 탁동철 선생님 오셨나요? 그랬는데 탁동철 선생님 안 계셨던 거예요. 그날 일이 있으셔서. 그래서 자기 책을 팔고 있는데도 매정하게 안 왔더라고요. 부끄러워서 안 오신 하여튼 게 아닌가요?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안에 보면 탁쌤이 아이들하고 제각각 아이들 만나는 모습이 너무 다르다. 어떻게 소통하는지가 너무나 자세히 나와 있다. 제가 강의할 필요 없다. 탁쌤이 나오셔서 그냥 이야기하면 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오. 예. 그래서 조합원들이 다 이렇게 앉아서 들으면서 그랬구나 이러면서 2시간 동안 이야기를 해 나가시면서 이 책에 대한 언급을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분명히 탁동철이랑 아는 사람이다. 그랬는데 아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그분의 성함을 말씀해 하효열이라는 분이신데요. 그 대한항공에서 기장인 비행기를 모셨던 분이셔요. 그런데 노조를 하시다가
그 대한항공에서 잘리고 7년 만에 잘리고 상담 공부를 다시 공부하셔가지고 쌍차의 와락이라든지 세월호의 이웃이라는 그런 상담 프로그램 그런 공간에서 상담 치유 프로그램의 정희신 교수와 같이 진행하시는 아주 훌륭한 분이시더라고요. 나중에 초대 손님으로 모시셔도 네,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같아요. 서울에서 통통톡이라는 그런 재단을 만드셔가지고 상담 재단에서 그렇게 프로그램으로 아이들 만나고 뭐 이런 거 상담 치유 프로그램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가서 제가 명함을 받았어요. 아하. 혹시 학부모님 좋습니다. 연수나 저희 또 팟캐스트를 통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던 너무 좋을 것 같았어요. 그분이 또 노동자이시고 또 해직자 신분이다 보니까 그런 아프고 이런 분들이 어떻게 사회와 소통하는지, 자기를 버린 사회와 소통하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너무 그 체험으로 와닿는 느낌? 그래서 제가 사실 상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거부 반응이 굉장히 좀 있거든요. 너무 요즘에 상담이라는 게 많이, 널리 그렇죠. 퍼지고 깊숙이 들어와 있어서 그런 기법들만 선생님들이 맞아요. 얄팍하게 알고 아이들한테 접근하는 것 오히려 더 그런 것들이 훨씬 더 거리감을 만들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들 때가 많거든요. 한 사람을 규정하기도 네. 하죠. 그런 것들이 오히려. 그런데 그분은 굉장히 사례 몇 가지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하시는데 정말 진솔하고 마음에 와닿는 내용이어서 다음에 저희 팟캐스트에도 모셔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럼 그런 훌륭한 분이 얘기하셨던 소통의 원형을 저희도 한번 읽어보죠. 네, 그 중에 오늘 교실 이야기의 제목은 춤값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저 누가 부른 것 같아서 잠깐 나갔다 들어왔어요. 저희 이야기하고 있는 도중에도 계속 고개를 못 들고 딴 데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어제 점심 때 김말이 맛있던데 영양사 선생님 음식 솜씨 좋지? 아직 교실에 있는 몇몇 남자아이들한테 말을 붙였다. 자기네도 맛있었다고 한다. 누구 영양사 선생님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손 안 든다. 한 녀석은 못 들은 척 고개 돌리고 한 녀석은 바쁘다며 나가버리고 급식소 영양사 선생님한테 뭘 좀 갖다 주라 시키려 했더니 심부름 눈치챘나? 그럼 할 수 없이 내가 가야지 하고 자리에서 일어서는데 상훈이가 나섰다. 저요. 영양사 선생님 좋아요. 급식 만족도 설문지 모은 걸 상훈이 손에 들려서 영양사한테 보냈다. 저렇게 착한 녀석인데 방금 국어 시간에 괜히 야단쳤다. 수업 시간에 딴짓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냥 봐줄 걸 그랬다. 칭찬을 좀 크게 해주자. 심부름 다녀온 상훈이에게 다른 아이들 다 들리게 크게 말했다. 우와, 심부름을 다 하네. 너도 바쁠 텐데. 상훈이가 씩 웃으니까 인물도 좋고 교실도 환하다. 내가 뭐라도 주고 싶은데. 이러면 상훈이가 안 받아도 돼요 하고 대답을 해야 하는데 진짜로 뭔가 받을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얼른 말해버렸다. 내 마음을 줄게. 사랑해. 두 손으로 하트를 날리는데 상훈이가 햄버거요 한다. 햄버거? 그 전에 아빠가 사줘서 먹었어요. 상훈이 아버지는 따로 집 나가서 산지 오래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 하나 사주고 싶지만 남들 눈이 있어 곤란하다. 다음에 언제 같이 햄버거 먹을 날이 있겠지. 이러며 대충 얼버무리는데 쉬는 시간 끝 3교시 시작종이 울리고 아이들이 교실로 들어왔다. 혜원이가 막 따진다. 왜 상훈이만 사줘요? 난 사준다고 한 적이 없는데. 사준다고 했잖아요. 저도 다 들은 게 있거든요. 자기가 햄버거를 먹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평등하지 않은 게 문제라며 방방 뛴다. 성격 급한 혜원이는 그렇다 치고 좀 전에 내가 심부름 좀 가달라 할 때 자기는 바쁘다며 쌩 하고 내뺐던 얄미운 정유한까지 덩달아 따지고 든다. 우리도 사주라고요. 좀 괘씸스럽다. 언짢은 목소리로 너는 한 게 없지 않냐 했더니 그럼 저도 시켜주라고요, 심부름. 오냐 어디 실컷 해봐라. 그럼 교장실에 가서 교장 선생님 앞에서 엉덩이 춤춰. 이건 인간이라면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런데 뜻밖의 반응. 정말이죠? 엉덩이 춤 추면 사줄 거죠? 설마 했는데 아무래도 실수 같아. 꺼낸 말을 다시 주워 담으려고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아이들이 우르르 교실을 빠져나갔다. 교장실에 간다는 것이다. 교장 선생님 바빠서 안 된다고 막아서도 막무가내다. 하는 사이에 정말로 복도 저쪽에 있는 교장실 문을 두드리더니 안으로 쑥 들어갔다. 일이 꼬인다. 보나마나 내가 엉덩이 춤추라 시켰다고 떠벌리겠지.
교장이 나를 얼마나 한심한 선생으로 여길까. 다행스럽게도 아이들이 금방 돌아왔다. 교장 선생님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 잘됐다. 이제 그만 공부해야지 하는데 누군가 교장쌤, 교무실에 있을지도 몰라 한다. 그 소리에 다들 계단을 내려가 1층 교무실로 갔다. 에이, 될 대로 되라. 나 혼자 교실에 남아 책상에 얼굴을 파묻고 아이들 오기를 기다렸다. 쳤어? 쳤어요. 진짜? 얘 엉덩이를 요렇게, 오른쪽으로 요렇게, 요렇게, 왼쪽으로 요렇게. 아휴, 교장 선생님 거품 물고 뒤로 넘어간 거 아니야? 꿈해볼까 무섭겠다, 야. 사줄 거죠? 사주는 수밖에. 그런데 햄버거는 양양군에 없는 물건이다. 햄버거 구하려면 속초시까지 나가야 한다. 방법을 생각해 보았다. 내가 속초에 가서 사다 줘. 그러면 다른 반 애들이 먹고 싶어 어쩌라고. 4학년 우리 반만 현장 체험 학습을 내고 속초에 갈까? 버스 타고 속초 아바이 마을까지 가서 갯배를 타고 청초 호수 한 바퀴 돌아보는 체험을 한 뒤에 햄버거 집에 들러서 햄버거를 먹고 오면 어떨까? 오후에 아이들이 집에 간 뒤 교장 선생님한테 가서 물었다. 애들이 엉덩이 춤 췄다면서요? 뭔 소리요? 우리 반 애들이 교장 선생님 앞에서 췄다던데. 그런 일 없었다고 한다. 애들 왔다 가는지도 몰랐다 하신다. 이런 거짓말 녀석들, 이런 배신자 녀석들. 다음날 아침 거짓말에 대해 진지하게 따져보자 했더니 자기네는 거짓말 안 했다 한다. 분명히 쳤다고. 미세하게 흔들어서 교장 선생님이 못 볼 수도 있어요 한다. 말투나 눈빛을 봐서 거짓은 아닌 것 같아. 거짓은 아니지만 정직도 아니다. 미세하게, 알게 모르게, 은근슬쩍, 적당히 이런 속셈들이 빤히 보인다. 우린 분명히 쳤어요. 햄버거 사줄 거죠? 그럼 당연히 사줘야지. 와 하며 좋아한다. 사기는 사는데 너네한테 전달은 안 될 거야. 춤을 췄는데 춤 전달이 안 된 거랑 햄버거 사서 그냥 내 입에 넣는 거랑 그게 그거니까 아무도 내 말에 대꾸리 하지 않았다. 말빨 센 혜원이도 입을 다물었다. 그럼 엉덩이 춤 다시 해도 되죠? 심부름 안 하고 내뺐던 얄미운 정유환이 요렇게 하며 엉덩이 흔드는 시범을 보이며 묻는다. 뭐 그러시던지. 하여튼 교장 선생님이 춤으로 인정해줘야 사줄 수 있다. 콜라까지 추가하면 안 돼요? 콜라 추가하는 대신 엉덩이 춤에 개다리 춤을 끼워 넣겠다나? 좀 못마땅하긴 하지만 내가 그렇게 째째한 사람은 아니니까 그냥 고개 끄덕이고 말았다. 아이들은 쉬는 시간, 점심시간마다 교장 선생님 불러댔다. 교장이 수도가로 가면 수도가로 따라가고 체육관으로 가면 체육관으로 따라가서는 기회를 엿보다가 교장쌤 불러놓고 교장이 돌아보면 바로 뒤로 돌아서 엉덩이 쭉 내밀고 실룩실룩. 누가 보면 우리 학교 교장은 아이들한테 인기가 엄청난 사람으로 알 것이다. 인기는 어떤지 모르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사람이 너무 쉽게 대가를 얻게 되면 버릇을 망치게 된다는 것. 이게 교장 선생님의 교육 방침이다. 그래서 여간에서는 만족스레 웃는 낯을 보이지 않는다. 햄버거 값 대려면 아주 멀었다. 아이들이 그 앞에서 아무리 엉덩이 개다리를 흔들어대도 끄덕 안 하신다. 3번 실패하고 나서 아이들 사이에 의견이 갈렸다. 치사해서 그만 관두겠다는 쪽과 이왕 자존심 상한 거 끝을 보자는 쪽으로. 남자들 5은 춤을 포기했고 여자들 3이랑 남자 하나는 자존심을 포기했다. 나도 속초에 아이들 데리고 가겠다는 체험학습 계획을 포기했다. 교장이 햄버거 값이 안 나오는 춤이라는데 합격이 되려면 멀었다는데 내가 그 말 무시하고 햄버거 사준다 하면 교장한테 어깃장 놓는 꼴밖에 더 되겠나. 햄버거 현장 체험 학습 계획서를 올려봤자 결제가 난리 없다. 괜히 미움만 더 사고 만다. 수업 마치면 남자아이들은 밖에서 딱지치고 여자아이 3에 남자 하나는 교실에 남아서 햄버거 값이 되도록 춤을 보태고 다듬는다. 엉덩이 춤 시작. 오른쪽으로 하나, 둘, 셋. 왼쪽으로 하나, 둘, 셋. 돌리고. 실패와 연습을 반복하며 닷새가 지났다. 춤이 망하길 바랬던 내가 나도 모르게 손뼉을 칠 만큼 춤은 괜찮은 춤으로 바뀌었다. 이만하면 정직하다. 정당한 대가를 받을 자격이 있다.
아이들이 네 번째로 교장실에 다녀왔고 이번에는 성공은 아니지만 실패도 아닌 제법 희망 섞인 평가를 받았다 한다. 춤은 됐는데 하려면 우리 반이 전체로 다 해야 합격이래요. 이래서 햄버거를 포기하고 딱 지나쳤던 나머지 아이들을 다시 설득해서 우리 반 전체가 연습을 같이 했다. 쉬는 시간에도 연습하고 점심시간에도 연습했다. 일주일 지났다. 5번째 도전. 아이들이 춤 모양이 흐트러질까봐 줄을 쭉 맞추어 교무실로 내려간다. 언제부턴가 아이들 춤 공연장은 교장실이 아니라 교무실이 되었다. 교무실이 자리가 넓고 그리고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 한다. 교무실에서 교장, 교감, 교무 그리고 몇몇 선생들이 아이들 춤을 보고 평가를 하는가 보다. 아이들이 교실로 돌아왔다. 괜히 연습했어요. 우리 춤은 빵값밖에 안 된대요. 자존심 완전 상해요. 팔뚝으로 눈물을 닦아낸다. 주먹으로 책상을 펑펑 치기도 한다. 아이들 춤을 본 어떤 선생님이 그 춤은 빵값. 그러니까 햄버거에서 고기 빼고 토마토 빼고 양상추 빼고 치즈 빼고 다 빼고 나머지 하나 맨 밀가루 빵값밖에 안 된다고 한 모양이다. 웃어요. 그 선생님이 뭔데? 그렇게 열심히 흔들어댔는데 겨우 빵값이라니. 내가 들어도 속상하다. 내가 미안스럽다. 춤이고 뭐고 그만두고 햄버거나 먹자. 교장하고 어긋나는 한이 있어도 그냥 내 맘대로 햄버거를 사주고 말겠다. 합격은 못했지만 그래도 고생했으니까 햄버거는 그냥 사줄게. 공짜로. 별로 좋아하는 빛이 없다. 혜원이가 시무룩한 말투로 중얼거린다. 그것도 자존심 상해요.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도전하기로 했다. 이제부터는 햄버거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자존심에 대한 도전이다. 체육 시간에도 체육이고 뭐고 그냥 교실에서 춤 연습을 했다. 연습 또 연습. 주로 여자들이 동작 만들어내고 남자아이들은 어쩌다 한마디씩 보태거나 고분고분 따른다. 딴짓 하려던 아이도 너 햄버거 빠질 거지? 우리 반 안 할 거지? 이 소리에 얼른 정신을 차리고 자기 자리를 지킨다. 너는 맨 앞에. 과잉 행동 장애 증세가 있어서 수업 시간에 정신이 가끔 4차원 세계에 가기도 하는 선영이를 맨 앞에 세운다. 그건 보기가 참 좋다. 너가 중심이야. 여기 서봐. 너가 중심이 되고 우리는 기둥이 되는 거야. 정신 차려야 돼. 중심이 되고 나니까 선영이도 정신을 바짝 차린다. 얘들아, 이거 포인트는 즐겁게 하는 거야. 자신 있지? 개다리 춤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셋 둘 셋 넷, 넷 둘 셋 넷. 허이. 앞에 4번 뒤로 돌아서 5번 흔들어. 요렇게 요렇게 엉덩이를 더 흔들어. 요렇게 하나 둘 셋 넷 짠. 이렇게. 아이들 말이 보태지고 다른 동작이 보태지고 울분과 오기가 보태져서 원래 대단했던 춤이 점점 대단한 춤이 되어갔다. 브라질 삼바도 우리 반 엉덩이 개다리 춤에 견줄 바가 아니다. 마무리. 너 앞으로 나와서 요렇게 엎드려. 엉덩이 더 들고. 하나 둘 셋 넷, 빰빰 손뼉 하나 둘 빰빰 엉덩이 더 들어 왼으로 돌고. 하나, 둘, 셋, 넷. 자리 바꾸고 다시 빰빰 허이. 오 멋지다. 감동했다. 난 이제 햄버거 큰 거 사줘도 하나도 안 아깝다. 그게 무엇이든 붙잡고 시간을 들이면 깊어지고 넓어지고 아름다움이 깃드는 게 놀랍다. 지구본 아무데나 손가락으로 콕 짚으면 짚은 거기가 세계의 중심이듯 이제 우리 반의 중심은 엉덩이다. 엉덩이 실록 개다리 달달달이다. 마지막 공연은 교실에서 펼쳐졌다. 교장 선생님 앞에서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셋 둘 셋 넷 넷 둘 셋 넷 하이. 그리고 합격이란 소리 들었다. 11일 만에 성공이다. 손뼉 치며 기뻐하고 있는데 교장실로 오라고 부르신다. 아이들이 햄버거 하나씩 받아 들고는 입이 귀에 걸렸다. 고생했던 춤이 이대로 사라지는 건 아까우니까 신입생 입학식 때 축하 공연 무대에서 다시 한번 추는 걸로 이야기 나누며 교장 선생님이 준 햄버거를 맛있게 먹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아이들 사물함에 햄버거 하나, 콜라 하나씩 몰래 넣어놓고는 내가 한 일이지만 나는 모르는 일로 하고 마무리 지었다. 야. 제가 이 책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이 얘기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얘기가 제일 재밌었어요. 네, 그래서 연수 갈 때마다 이런 얘기 있다고 읽어보라고. 그래서 같이 정말 여러 번 읽었어요. 근데 다시 읽어도 너무 재밌네요.
일부러 이 여기를 딱 지정해서 딱 보여주셨구나. 네, 그렇죠. 이 얘기가 너무 재밌다고. 저희는 근데 이령쌤이랑 저는 예전에 이거 자작나무에서 같이 글쓰기 모임에서 같이 봤잖아요. 네, 그쵸. 본 적 있어요. 저희 봤는데 모임에서. 또 책으로 이렇게 또 나오니까 또 다르네요. 느낌이. 색다르죠. 노마는 처음 본 거잖아요. 예, 처음 본 글이에요. 어땠어요, 글이? 우선은 그냥 저는 좀 엉뚱한 상상을 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게 만약 햄버거가 아니라 무슨 꽃등심 이런 거였으면 사람은 지구를 구했겠다.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진짜 그런 생각했어요. 양양이라서 오히려 더 햄버거가 더 귀한 거 아닐까요? 꽃등심보다. 그러니까 저도 이게 좀 놀랬던 게 물론 저는 이제 서울에서 오래 자랐으니까 또 그러고 아이들을 서울에서 좀 많이 만났었거든요. 근데 서울 애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제가 한번 아이들이 이렇게 피자를 사준 적이 있는데 애들이 딱 보더니 안 먹더라고요. 근데 흔히 말하는 뭐 땡땡땡 피자 아니죠? 딱 그러더니 이제 브랜드가 있는 그러더니 애들이 안 먹는 걸 보면서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 사면 2개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였거든요.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상처받은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햄버거 하나에 이러는 걸 아이들이 이렇게 막 정말 열성과 성의를 다하는 걸 보면서 너무 대단히 11일 동안 그렇게 그러니까요. 연습을 한다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것도 스스로 자기들이 이렇게 한다는 게 그러니까 누가 하라면 절대 못하지. 11일 동안. 탁쌤이 대단하다는 얘기를 우리는 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래요? 태생이 대단한 게 햄버거 대단한 거지. 햄버거한테 박수 한번 쳐줄게요. 햄버거. 끝나고 햄버거 먹는 건가? 근데 양양군에 얼마 전에 햄버거집 생기지 않았어요? 진짜요? 네. 너못 아닌가요? 봤는데? 아닌데. 그래요? 들었던 것 같기도 한데. 애들은 없다고 해가지고 저도 본 적이 없는데 교장 선생님은 아마 빵집에 햄버거가 있나? 빵집에 햄버거 있어요. 팔아요. 네. 거기서 사온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도 애들 몇 명이죠? 탁쌤 8. 작년에 그래도 8개나 사오셔가지고 잊지 않고. 근데 저는 이 이야기에서 교장 선생님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럼요. 네. 만약 구전 선생님이 이거를 한 번에 만약 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저도 그 생각을 보면서 했었거든요. 물론 계속적으로 만족스럽지 않아라고 한 게 뭐 좋다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교장 선생님이 일종의 애들한테 도전 의식을 줬다는 생각이 저는 좀 재밌었어요. 네. 아이들의 자존심을 건드린 거죠, 말하자면. 그래? 우리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선생님 마음에 안 든단 말이야? 이런 느낌도 살짝 저는 웃음 지면서 들었거든요. 어른들이 살짝 아이들의 그런 심리만 조금만 잘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으면 정말 명령조로 얘기하지 않아도 이렇게 좀 더 재미있게 뭔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이런 저는 좀 다르게 느낀 게 이 아이들의 그 목표의식을 높이기보다 그냥 교장 선생님 자체가 그런 일에 대한 굉장히 무던한 선생님인 거야. 그래서 오히려 더 상황이 재밌게 이어진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는데 애들이 와서 한다니까 그래도 이 교육이라는 게 꼭 얻어야 하는 게 쉽게 이루어지는 게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기간을 두고 했던 게. 그러니까 사실 애들이 와서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별로 관심이 없는 분이셔. 그래서 오히려 난 더 재밌게 느껴졌는데 제가 상상했던 교장 선생님 모습은 어떤 분이세요? 직접 만나고 계시니까. 교장 선생님이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었어요. 어떤 분이셨어요? 같은 학교에서 근무를 하다니. 그때는 초등학교 때는 기억이 안 나는 걸로 봐서 잘 이름만 기억이 나고 그러니까 무섭지 않은 분이었죠. 그때 기억나는 건 늘 때리고 야단쳤던 분이 기억나죠. 나중에 알았죠. 이름만 어렴풋하게 기억났어요. 지금 보면은 되게 유머가 있고 아이들이 교장 선생님을 좋아해요. 근데 제가 뭘 느꼈냐면 이 이야기를 매번 읽을 때마다 뭘 느끼냐면 제가 지금 있는 곳이 강원도의 혁신학교인데 그 혁신학교에 오시는 교장 선생님들이 요즘은 되게 마음이 이렇게 열려 있으세요. 그래서 웬만하게 아이들이 복도에서 뛰어다닌다든지 선생님들한테 좀 버릇없게 또 다 받아주시고 허허 웃어주신단 말이죠. 다 이렇게 많이 인정해주고 포용해주시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랬으면 그런 분위기에서 아이들이 만약에 춤을 췄으면 교장 선생님이 그냥 아이고 노력이 가상하다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빨리 결과물을 줬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죠. 근데 그 교장 선생님이 진짜 뭐죠? 그런 교장 선생님은 아니셨던 게 옛날에 어떤 가지고 있는 교육에 대한 생각이 완고하신 분이어서 오히려 더 상황이 훨씬 더 재밌게 흘러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 에피소드를 볼 때마다 그렇게 완전히 열려있고 그런 선생님이 중요한 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가끔은 우리도 무덤덤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을 하시는 건가요? 뭐 비슷하죠. 저처럼 예민한 사람한테는 좀 되게 도전적인. 아니 혁신학교에서 근무하시면서 네. 이영쌤도 혁신학교 있잖아요. 그렇죠. 행복더하기 학교. 근데 그런 이야기들 선생님끼리 굉장히 많이 해요. 그 또 선생님 중에서 좀 엄격하고 예의나 예절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선생님들은 이게 학교 꼬라지가 이게 뭐냐. 애들이 복도에서 뛰는데도 선생님들이 쌤이라고 다 부르고. 인정해주고 심지어 뭐 탁쌤이라 불러도 그렇죠. 왜 왜 그런 애들을 걸 그렇게 호칭을 그렇게 부르게 놔두냐 이런 이야기 가지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듣고 갈등의 요소가 되는데 그걸 항상 저희가 이제 선생님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아이들은 학교에서만이라도 포용적으로 받아주고 뭐든지 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하면서도 늘 마음이 불편하거든요. 한편으로는 그냥 이렇게 너무 공부를 등한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다른 선생님보다 혹은 학원에서 얘들이 배우고 있는데 이걸 공부를 좀 등한시해도 될까? 스스로 의문이 드는 순간이 굉장히 작거든요. 요즘 들어 좀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이야기가 굉장히 저한테 시사하는 바가 컸어요. 사실 춤값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애들이 와서 그냥 춤추고 재밌는 춤추고 노력하는 그 모습보다 진짜 학교의 본질이 뭐지? 교육의 본질이 뭐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든 그런 꼭지였던 것 같아요. 저는. 살짝 이제 저희 반 애들 만나면서 요즘에 생겼던 고민은 운동했나 아이스크림 꼬다리를 들고 이걸 어디다 버려요를 순식간에 열 몇 명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뒤만 돌아오면 쓰레기통이 있는데.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허용적이라는 게 뭐 아예 가정에서부터도 그러니까 아이들이 장애를 겪을 새가 없는 뭔가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본인이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해내가고 이렇게 쭉 밀고 나갈 수 있을 만한 장애물이 없이 그냥 다 모든 게 오케이가 되는 그런 걸로 인해서 아이들이 전혀 생각하지 않고 너무 쉽사리 그냥 빨리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인터넷 빨리 찾아보면 나오잖아요. 사실 궁금한 게 뭐 책을 뒤진다거나 자기가 연구를 한다거나 실험을 한다거나 뭐 굳이 그러지 않더라도 틱틱틱만 하면 사실 정답처럼 근사치에 가까운 것들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슷한 고민을 좀 해봤던 것 같아요. 내가 마냥 받아주는 게 맞을까? 아니면 좀 아이들한테 약간의 장애가 되는 요소로 내가 있는 게 좋을까? 뭐 이런 고민들? 뭐 여러 가지로 뭐 반응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박성준 선생님 방금 그 뭐 학교 교사들도 다 달라야죠. 아이들이 다른 것처럼 다른 교사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 전희영 선생님 그런 뭐 이 아이스크림 꼬다리 들고 와서 이거 어디다 버려 이러면은 울컥 화내는 반응도 있을 수 있고 또 뭐 저라면은 하루 종일 물어볼 것 같아요. 야야 나 숨 쉬어도 돼 이러고 점심시간 나 밥 먹어도 돼 이러고 계속 물어보는 거죠. 애들한테 쫓아다니면서 뭐 그러니까 제가 며칠 전에도 지인들하고 그런 얘기 나눴었거든요. 학교 얘기를 나누다가 학교에서 아이들을 만난다는 게 과연 그 아이들을 모든 선생님들이 만족시킬 수 있는가? 혹은 아이들이 모든 선생님들을 좋아할 수 있는가? 뭐 이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때 우리끼리 나눴던 얘기 중에 그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결국은 한 사람과 한 사람의 어떤 연결점만 있으면 그게 결국은 아이들에게 어떤 스토리를 제공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있는 지금 탁쌤이 표현한 것처럼 바쁘다며 쌩하고 내뺐던 얄미운 정유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탁쌤한테는 얄미운 애잖아요. 유한이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얄미운 유한이가 어떻게 보면 무덤덤하게 보이는 그런 교장 선생님에게는 먹히는 거죠. 그리고 유한이가 교장 선생님 같은 사람에게는 좀 더 움직이는 사람인 거죠. 뭔가 자기의 오기를 발동하게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탁쌤 같은 경우는 너무 쉬운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착하게 얘기하는 사람 안 들어도 돼. 뭐 그렇게 왜냐면 이게 모든 사람이 똑같이 우리 어른들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대하지 않잖아요. 사람에 따라서 좀 부드럽고 유하게 대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 좀 고집스럽게 대하기도 하고 아이들도 그런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따라서 결국은 학교 안에서는 조화를 이루지 않나 뭐 이런 얘기를 저희도 나눈 적이 있었거든요. 사실 이 내용에서 꼭지에서는 춤값이라는 글에서는 탁쌤이 한 일이 없어요. 네. 기록을 하셨잖아요. 기록. 기록을 하셨긴 했죠. 그래서 저는 또 관련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탁쌤이 한 건 있죠. 햄버거 사줄까 말까 사줄까 말까 계속 망설이긴 대사 하신 것 같아요. 자체가 원래 탁쌤 이렇게 잘하시는 거잖아요. 그 뭔가를
생각해보게 만드는 거. 그 네가 춤을 췄지만 춤이 전달 안 된 거랑 내가 햄버거를 사주긴 사주는데 전달되지 않을 거다. 가장 중요한 지점에서 자존심을 확 깎으셨어요. 그냥 너네 그 열심히 했으니까 그냥 내가 사줄게 이렇게 투지를 얘기했잖아요. 불태웠던 거지. 5, 6학년들이 그 말 많이 하고 이제 논리적인 형식도 갖춰서 가끔 이렇게 말빨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많이 느껴요. 예전에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할 말이 턱턱 막힐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어떤 텍스트 책이 떠올리냐면 자크 랑시에라는 사람이 무지한 스승이라는 책을 쓴 게 있어요. 근데 어떤 프랑스어 교사가 네덜란드로 가서 학생들이 프랑스어를 가르치는데 네덜란드 학생들은 프랑스어의 기초조차 몰라요. 그리고 프랑스어 선생은 네덜란드의 기초조차 모르는 거예요. 근데도 수업이 돼. 오. 예. 그러면서 스승의 역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능이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스승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범위 안에서 학생들을 한정시켜 놓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만 교육이 이루어져서 소통이 힘들었던 거라고. 예. 오히려. 예, 오히려 더. 그래서 저는 거기서 뭘 느꼈냐면 스승이 별 게 없구나. 다르게 뭐 이렇게 굳이 저는 아직도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제가 먼저 교과 연구를 해서 이거를 완벽하게 익힌다면 어떻게든 쉽게 내가 잘근잘근 씹어서 애들이 잘 씹을 수 있게 그냥 이렇게 펼쳐주는 게 아주 좋은 교사라는 그런 생각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딱 무릎을 쳤던 적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물론 무지하게 대할 필요는 없고 근데 이런 상황들을 하면서 그런 책도 떠오르고 교장 선생님의 역할이 또 다르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무섭고 아이들한테 불친절하지만 그 교장 선생님도 처음에 교직을 시작하고 설레던 마음이 있었을 테고 40년 넘게 40년 가까이 그렇게 교직을 생활하면서 나름대로 가치관도 만드시고 이렇게 하셨을 텐데 그런 것들을 너무 우리가 등한시하고 알려고 하지 않았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게 하는 글이었던 것 같아요. 은근히 즐기신 거 아니셨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건 좀 딴 얘기일 수 있겠지만 가끔은 이런 글도 읽을 때마다 탁쌤이 천재인가 바보인가 뭐 이런 생각을 가끔 할 때가 물론 극단적인 얘기인데 난 바보의 한 표. 네, 그런 생각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만 읽어서 봤을 때 천재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거를 다 계획하고 저렇게 이끌어낸 사람 같은, 왜냐면 저렇게 마음이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 내용 자체에서 볼 때는 정말 완벽하게 아이들의 있는 성향들을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이끌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진짜 가끔은 너무 지금 미리 하는 탁쌤 책잔지 같은데요. 아, 그런가요? 9월 9일 날 서울에서 책잔치가 있거든요. 그때 이야기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때 그럼 제가 좀 더 말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이 나오고 난 이유가 지나갔을지 아니면 그 전에 저희가 나올지 알 수 없겠네요.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탁쌤. 뭐 크게 할 말이 없어가지고 저도 이 변명인 거죠. 그 위기를 빠져나가려고 애를 써본 거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다가 이제 변명을 하다가 이제 점점 일이 안 좋아진 건데 어느 순간에는 뭐가 보이죠. 이게 이거 잘하면 뭐가 그렇구나. 공연 하나 느낌이 나오겠는데 오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은 보이지 않게끔 뒤에서는 이걸 계속 끌어나가게끔 옆구리를 간지르기도 하고 뭐 온갖 단을 쓰죠. 이 포기하지 않게끔 그래 나래도 안 하겠다 이러면서도 또 은근히 그래도 하면 멋있을 텐데 뭔가 부추기기는 좀 했을걸요. 뭐 늘 하는 말이지만 뭐 길바닥에 죽은 풍뎅이 껍데기를 봐도 오래 들여다보면 뭔가 뜻이 생기기도 하는 거니까. 그렇네요. 그냥 11일 동안 이어진 하나의 수업처럼 느껴졌어요. 약간 어떻게 보면 하나의 투쟁 같은 느낌도 드네요. 그죠? 맞습니다. 또 감동도 오더라고요. 아. 와. 애들이 나중에 눈물 흘리는 애 없었어요? 이렇게까지 분해하는지 처음에 이제 연습을 해갔는데 안 됐을 때. 이제 안 돼 이럴 때 폭풍을 들었을 때. 와 진짜 눈물 흘리고 진짜 화를 내고 책상 꽝꽝 치고. 예. 그리고도 나중에 그러면 저도 이제 애들 말 들어서 공짜로 사준다 이랬을 때 애들이 그것도 또 싫다는 거예요. 이거 인간에 대한 믿음이 확 생기는 거예요. 공짜는 싫다는 거예요. 애들도 같은 마음이에요. 이 정의로움. 그렇구나. 예. 여기 이게 통과됐을 때 그 기쁨에 대해서도 막
절절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또 그때를 놓치지 않고 신입생 환영회 때 같이 한 번 더 공연. 오. 저도 그것도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갖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일종의 물론 그 춤을 추는 모습을 봤을 때 그 스토리까지 우리가 이렇게 보거나 느끼게 되진 않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춤이 갖고 있는 의미는 너무나도 이제 많아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날 저는 이제 상상을 하는 걸 좋아하니까 와, 신입생 환영회 때 이걸 추는 아이들은 정말 신이 났겠구나 막 흥분하면서 자기네가 이뤄낸 거잖아요. 스스로가 이뤄낸 어떤 업적 같은 거니까 누구의 강요가 아니라 예. 너무 신나는 거죠. 그때 춤을 봤을 때는 이거 순회 공연 다니고 싶었어요. 되게 멋지더라고. 3월 2일에 딱 와서 그때 요건 방학 전이죠. 하고는 그렇게 결의를 했는데 또 입학하고 와서는 또 식어버리잖아요. 방학하고 그렇지. 오니까 안 되고 그래서 연극으로 대신했어요. 아, 그랬구나. 그때는. 예. 그래. 아쉽다. 그 영상이 남아있으면 저도 보고 지금 싶네요. 너무 보고 싶다는 얘기 하고 싶었어요. 그 모든 이야기가 있어야지 애들이 되는구나. 자기 이야기가 담겨 있으지만 열심히 참여하고 하려는 의욕이 생기나 보다. 이 시간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인사 나누고 마칠게요. 다음 다음 시간에 시간에 또 만나요. 학교종이 땡땡땡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저희 방송을 듣고 팟빵이나 팟캐스트에 후기를 남겨주시거나 교실 이야기를 메일로 보내주세요. 소개되는 분들께 작은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보내실 메일 주소는 schoolbelldddd@naver.com schoolbelldddd@naver.com입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기다릴게요.